안녕하세요, 비누입니다. 오늘은 8호선 별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별내역부터 모란역까지 오늘 8호선 완주할 거고요. 오늘도 재밌게 뛰겠습니다. 핑크색 티셔츠를 찾다가 없어가지고 일단 비슷한 분홍색 티셔츠를 입었는데 8호선은 비교적 코스가 짧아요. 35km 정도 되는 코스고 우회로를 거쳐서 가야 되는 길이 조금 있습니다. 한강 건널 때도 조금 돌아서 가야 돼서 거리가 좀 2-3km 정도 늘어나는데 오늘도 최대한 열심히 뛰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동이랑 함께 뛰려고 교동이 데리고 나왔어요. 오늘도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남양주 별내에서 출발해서 송파구를 지나 성남까지 총 30.6km 24개 역을 거쳐 수도권 동쪽을 관통하는 8호선 열차의 핑크빛 레이스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별내역부터 다산역까지가 거리가 좀 멀어요. 이 강남 넘어가기 전까지는 역과 역 사이가 거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별내는 조선시대의 별비공면의 별과 내동면의 내자를 합쳐서 만든 이름인데요. 특별히 안쪽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8호선은 강 넘어갈 때까지 역 구간 사이가 조금 넓은 편이에요. 별내에서 다산까지 가는 길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신호등 신호가 좀 길어요. 다산역 지났습니다. 다산은 남양주가 낳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신 다산 정양용 선생님의 호를 따서 다산이라고 지정명을 지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다산이 정양용 선생님의 호를 딴 다산이에요. 이제 동구릉역 쪽으로 갑니다. 이 굴다리 밑으로 가면은 시원해요, 항상. 네, 댓글에 길 어떻게 찾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길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길 찾는 거는 GPX를 만드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열어서 GPX 파일을 이제 각 역마다 이렇게 지나는 걸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시계 안에 넣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외국 지도라서 잘 맞진 않는데 그래도 대충 따라갈 수 있게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길 잘못 들 때도 많아요. 동구릉 지납니다. 동구릉은 동쪽에 있는 9개의 능입니다. 조선왕릉 9개 위가 저기 모셔져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동구릉에서 가장 유명한 능은 태조 이성계의 능인 권원릉인데 권원릉은 가을이 되면 위에 억새가 자라요. 다른 능들은 잔디가 자라는데 권원릉은 억새가 자라서 그 권원릉 보러 많이 오기도 하고 산책하기 좋아서 가족들하고 오기 되게 좋습니다. 입장료도 싸고요. 동구릉역 지납니다. 구리역 도착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구리역에서 날씨 구리네요. 그냥 적응하세요. 구지면의 구와 예전 망우리의 리를 합쳐서 구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구리의 옛 지명은 구지였는데 구지라는 지명은 예전에 강이나 바다에 돌출된 육지를 고시라고 불렀었어요. 그 고시 고지가 되고 고지가 구지가 돼서 구지라고 불렀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구리 왔으니까 구리 전통시장 잠깐 구경하고 갈게요. 구리 전통시장 가는 길에 핫도그 맛집 있다 그래가지고 핫도그 먹고 가겠습니다. $2,500원이래요. 반반이라 반은 치즈로 돼 있고 반은 소세지로 돼 있어요. 식혜 얼마예요? 식혜 2,000원이요. 시원해. 맛있네요. 핫도그 2,500원인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반반을 추천합니다.
탄산온천이 있어요. 탄산온천은 한국에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자호수공원역 지났습니다. 장자호수역부터 암사역사공원역까지가 길이 좀 돌아가야 돼요. 이제 철도는 한강 밑으로 직진으로 가는데 이제 그 위에 다리가 없어서 조금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부터가 조금 힘든 코스입니다. 장자호수공원역 왔으니까 장자호수공원 지나서 갈게요. 장자호수공원은 원래 호수공원은 아니었고 장자못이라는 연못이었다 그래요. 조금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면서 조금 정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생태공원으로 해서 한강시민공원 쪽으로 이 터널로 해서 지나갑니다. 오늘도 날씨가 더워서 100% 다 뛰지 못하고 걷디걷디로 가겠습니다. 완주해야 되니까 체력 비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 방금 지나온 장자 생태공원은 설화가 있어요. 스님이 장자라는 되게 큰 부잣집에 시주를 갔는데 그 부자가 시주 주머니에 쌀 대신 쇠똥을 넣어서 줬대요. 근데 그 며느리가 장자 몰래 스님 시주 주머니에다가 쌀을 넣어줬는데 그 스님이 그 고마움으로 지금 빨리 날 따라와서 산으로 가야 된다, 대신 올라가는 동안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스님을 따라서 산을 막 올라갔대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번개가 치고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해서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는데, 뒤를 돌아봤을 때 마을이 대홍수로 잠겨 있는 것을 봤대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 되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 후로 비가 오면 장자못에서 며느리가 이렇게 다듬질하는 소리가 났다고 해요. 이제 한강 쪽으로 갑니다. 한강 쪽으로 해서 저 오른쪽으로 해서 암사교를 건너야 돼요. 한강 쪽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뛰어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신호등이 없어서 조금 뛰어서 시간 좀 단축할게요. 수도가다. 물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계속 수도꼭지가 없었어요. 공원을 지날 때도 수도꼭지가 잘 없었는데 역시 한강에 오니까 수도꼭지가 있네요. 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저 끝으로 해가지고 아마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다리처럼 여기다가 계단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없어가지고 저 끝으로 해서 돌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암사대교 건너려면 이렇게 돌아가라고 써져 있네요. 한강을 지나 암사교로 가는 길이 그늘도 없고 삥 돌아가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암사교 위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시원해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이때 그래서 조금 속도를 냈습니다. 암사대교 다 건너왔습니다. 암사대교가 꽤 길었어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오니까 여기가 거리가 꽤 됩니다. 암사대교 건너서 여기 서울 암사동 유적공원인데 여기 들렸다 갈게요. 어른 하나 어른 500원이고 청소년 300원입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지는 1925년 한반도를 덮친 역대급 대홍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불어난 한강물이 암사동의 모래땅을 쓸어버리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6,000년 동안 묻혀있던 신석기 시대 마을이 통째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1970년대에 본격적인 발굴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선사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가지 신석기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최고는 빗살무늬 독인데요. 항아리에 새겨진 빗살무늬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고 흙을 부을 때 그릇이 갈라지는 것을 막고 표면을 일부러 거칠게 만들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디자인한 거예요. 바닥을 뾰족하게 만든 건 한강변 모래땅에 콕 박아쓰기에 완벽했죠. 15분 정도 구경했고 이제 다시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암사역 지났습니다. 암사역은 바위 위의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이 바위 위에 절이 있지 않았었나 라고 추측을 하고 여기가 9개의 절이 있었다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구암사에 암사를 가져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천옥 국립공원에서 물 한 모금 또 먹고 가겠습니다.
되게 시원하네요. 천호역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5호선 지날 때 들렸었어요. 천호는 여기가 명당 중에 명당이에요. 가구 천호가 들어설 만큼 땅이 너무 좋다 그래서 천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천호역에서도 저쪽으로 가면은 왕구거리가 있는데 요즘에 왕구거리, 동묘 왕구거리가 되게 북적북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호 왕구거리는 조금 한가하다고 합니다. 장난감 사실 분은 이쪽에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천호역 왕구거리를 들려가지고 천 놀다 가려고 그랬는데 원래 천호역에서 천 놀다 가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억지다, 그치? 날씨가 더워가지고 더위 먹은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해주세요. 강동부천역 지났습니다. 이제 절반 조금 넘게 왔어요. 오늘이 24일인데 매월 4일하고 9일은 모란시장에서 오일장이 열려요. 전국에서 제일 큰 오일장인데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연차를 썼습니다. 오일장이 7시 정도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12시에 출발해서 시간이 좀 촉박해요. 올림픽공원 옆을 지나서 몽촌토성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암사역부터는 계속 일직선이라서 그래도 많이 뛰었어요. 페이스가 8분대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계속 9분대였는데 몽촌토성역 도착했습니다. 몽촌토성에 있는 평화의 문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형상화해서 만든 문이에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었거든요. 지금은 다들 피해 다니지만 옛날에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몽촌토성은 한성 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토성 중에 하나예요. 몽촌을 순수 한글로 바꾸면 꿈마을이라는 뜻이 있어요. 잠실은 국가에서 누에를 기르던 양잠소인 잠실도회가 있던 자리라서 잠실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잠실역 지나서 석촌호수 가로질러서 갈 거거든요. 예전에 삼전역 지날 때 삼전도비 얘기한 적 있어요. 삼전도비 보고 갈게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받침대만 있는 이유는 청나라에서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래서 다시 만든 게 요 삼전도비예요. 그래서 요거는 받침대만 있는 거고 이게 삼전도비입니다. 삼전도비랑 잠실 구경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석촌역은 돌이 많은 동네라서 돌말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그래서 석촌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9호선 편에 있습니다. 송파는 이 지역이 소나무가 무성한 언덕하고 나루터가 있어서 송파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썰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살기 좋고 즐거운 동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락동에서 유래해서 가락시장이라고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시원한 바람이 불긴 하는데 한 번씩 햇빛이 쨍 하면은 좀 엄청 덥네요. 걷디걷디로 쉬었다 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는 다시 9분 뒤로 빠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시원한 거 하나 먹고 가야겠어요. 조금 지쳤습니다. 에너지 음료 제조해서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문정역은 이 지역이 문씨 집성총회이 있었고 그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 갈 때 저처럼 8호선 따라서 이렇게 남한산성 쪽으로 갔겠죠. 피난 갈 때 여기서 우물물을 마셨는데 그 우물물이 맛있다 그래서 문씨 집성촌의 문과 우물 정자를 해서 문정역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음료수 조금 먹었더니 좀 살만합니다. 바카스가 짱인가봐요. 장지역 지났습니다. 여기에 랜드마크인 가든파이브 앞을 뛰고 있고요. 장지는
잠버들이가 많았다고 하는 썰과 여기가 정말로 장지, 여기 마을이 길다고 해서 장지라는 썰이 있어요. 이제 좀 한 8km에서 9km 정도 남았는데 조금 지쳤어요. 그래서 아까 음료수를 바깥을 먹었더니 정신이 좀 바짝 들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지쳤습니다. 장지역에서는 좌우지 장지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이가 탈로나. 갑자기 서울을 벗어난 티가 확 납니다. 복정역 지났습니다. 복정역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왕실 제사 때 쓸 수 있었던 좋은 우물이 여기 있다. 그래서 명품 우물이다. 그래서 복정, 그 복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복우물이 있던 그 복정이 있던 자리에 성남시의 수도를 공급하는 복정 정수장이 있다고 해요. 여기 동네 되게 조용하고 좋네요. 저는 아파트보다 이런 빌라나 주택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집이 없습니다. 남이래역 통과합니다. 누가 남이래? 우리 다 친구야. 누가 남이래? 구독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주세요. 남이래역은 8호선 중에 유일하게 지상으로 나가는 역이에요. 남이래역의 명명은 위례신도시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위례라고 이름을 지었고, 위례성의 이름을 따서 위례신도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남이래부터 계속 어필인데, 야, 저기 어필이 지금 장난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남이래부터 이렇게 어필이 좀 심하다가 여기 넘어가면 다운힐이 쭉 계속 된다 그래서 어필 때 좀 체력 아끼면서 올라갈게요. 아니,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짓는데 왜 아파트 값이 비싼 거야? 이 8호선의 끝부분이 업다운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도 꽤 높아 보입니다. 언덕이 좀 가파라 보여요. 가끔 제가 설명하다가 설명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역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란에 제가 잘못한 부분 이렇게 해서 고정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AI로 데이터 뽑고 그 다음에 나무 위키로 한 번 더 검색한 다음에 글 읽고도 또 이상할까봐 한 번 더 검색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뛰는데 사실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게 또 저한테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 힘으로 영상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야, 어필 어마어마합니다. 야, 여기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모란시장 닫기 전에 가야 돼. 산성역 지나니까 다시 다운이라서 조금 뛰고 있어요. 산성역은 남한산성의 산성이 맞아요. 근데 저는 산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제가 산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알카리 인간 포카리 스웨트의 협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마신 건 파워에이드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원래 절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남한산성역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남한산성역으로 의도치 않게 패스하게 됐어요. 죄송해요. 단대오거리역으로 바로 갈게요.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다시 돌아갔다 올라갈 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의도적이지 않았어요. 진짜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그래도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돼요. 내려간다고 신나게 내려갔는데 의도치 않게 남한산선역을 패스했네요. 반대오거리로 가는 어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이 모닝마트에서 시원한 거 하나 먹겠습니다. 원래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하는데 꼭 지하철 달리기를 하면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더라고요. 시원해. 최고입니다. 여름엔 쭈쭈바가 최고입니다. 단대오거리 지납니다. 단대오거리는 처음에 들었을 때 당국대 오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국대는 아니고, 여기가 이제 남한산성 넘어가는 길의 흙이, 고개의 흙이 붉은색이었대요. 그래서 붉은 단자를 써서 단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당국대가 아닙니다. 붉은 언덕이란 뜻입니다. 아까 전에 빠피코 진짜 단대오거리입니다.
신흥역 지났습니다. 신흥동은 성남시 형성될 때 새롭게 흥하는 동네가 되라라고 해서 신흥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수진역 지났습니다. 수진역은 세종대왕의 아들인 평원대군의 묘소를 지키던 마을인 수진리라고 여기에 있었대요. 그 수진리 이름을 따서 수진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종착역인 모란역에 도착합니다. 오늘 남한산성역을 패스하게 되긴 했지만 오늘도 그래도 안전하게 운행했고, 좀 있으면 운행을 종료하네요. 전체를 완주한 두 번째 노선이 됩니다. 이제 9호선하고 8호선은 전체를 운행했습니다. 목적지인 모란역에 도착했습니다. 모란역은 1960년대에 성남 개척자이신 김착순 선생님이 평양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의 고향인 평양 모란봉을 이름을 따서 모란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모란동이 된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모란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금 마음 아픈 사연이 있네요. 지하철역 8호선 완주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5개 노선을 완주했는데요. 매번 뛰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항상 다음 역을 보면서 앞으로 전진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못 간 노선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종착지까지 오면 좀 뿌듯합니다. 이제 모란시장 한번 가볼게요. 모란역에 마중 나왔어요. 짝꿍이. 고마워. 하루선 잘 뛰셨으니까. 아우 덥네요. 네. 아우 맛있네요. 꿀맛이네요. 네. 얼마나 걸렸어 오는데? 지금 집에서 여기까지 40분 정도 걸렸어요. 40분? 나 6시간. 400km. 우와, 전국에서 제일 큰 오일장이래요. 와줘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드시죠? 하시죠. 조금 늦게 와서 끝물이긴 합니다. 옆에들이 되게 커서. 안녕하세요. 그냥 1인당 10,000원. 1당 10,000원. 소주 드시든 음료수 드시든. 맥주 하나, 소주 하나 시킬까? 네. 시원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와, 이게 모란? 일단 저는 돼지 껍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겠다. 달리기 츄. 아우. 술안주로 먹기가 진짜 딱이네. 근데 약간 그 냄새 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난 좋아해. 좀 살짝 상큼한 거 있어. 근데 약간 그냥 이런 시장 분위기, 맞아. 이런 분위기 한번 느끼러 오기는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먹고 파전 먹으러 가자. 옆에. 나는 파전. 파전. 잘 먹었습니다. 2만원 쓰고 갑니다. 8,000원이래요. 8,000원에 짠. 이거 아까 전에 굽는 거 보니까 엄청 바삭바삭하게 구우시던데? 아니 지금 오징어도 엄청 딱 봐도 많고 오징어 엄청 많았어. 여기 맛있어요. 해물파전 소주 하나 12,000원. 모란시장에서 저녁 먹은 거 다 합쳐서 32,000원. 오일장이 끝났습니다. 천원이에요. 신난다. 모란시장 가격 이게 뭐야? 이게 뭐란? 이렇게 모란시장 구경까지 마치면서 8호선 달리기 운행을 종료합니다. 8호선은 제가 처음 접한 동네가 많아서 여행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오늘 총 사용한 금액은 44,400원입니다. 달리면서 12,400원, 모란시장에서 32,000원을 사용했어요. 전체 달린 거리는 34.8km고
총 6시간 16분이 걸렸습니다. 1호선에서 9호선 중에 가장 짧은 노선이지만 아름다운 공원과 문화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달리면서 놓친 동네의 명소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은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달릴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